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이 부촌의 지도가 조금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촌하면 떠오르는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군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군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사를 가다 보니까 학군이 좋은 동네에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학군보다 더 1순위로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하네요. 바로 한강입니다. 같은 강남권 내에서도 학군이 잘 형성된 지역보다 오히려 한강에 가까운 지역이 훨씬 더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한강이라는 이 조건을 내가 살고 싶어하는 이 거주의 요건으로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또 흐름이 변화하는데 그 트렌드에 맞는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계속해서 2부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획기술사 양승목 소장입니다. 네,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문자 사연도 다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고민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기술사로서 정비사업 특별히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아파트는 아무래도 투자하기에 좀 어려움이 따르죠. 하지만 재개발, 빌라 시장은 그와는 반대로 언제든지 투자가 가능하고 또 화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정비사업이죠.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재개발에 관해서는 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가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여러분들께 진짜 투자해야 되는 지역,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지역, 오래 갖고 갈 지역, 아니면 당장 팔아야 될 지역,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고민 있으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이 부동산 고민 많은 분들이 주변 지인과 얘기해서 정확한 정보도 아닌데 그 지인들의 말을 듣고 선택하곤 하죠. 여러분 정말 쉬운 방법으로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한 통이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편하게 이용하세요.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2부 가득 여러분의 고민으로 채워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 선생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상암동에 투룸빌라 보유 중인데요. 네. 임대사업자가 만기되어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될지 고민 중이라서요. 아, 이미 만기가 되셨어요? 아니요, 12월에 만기입니다. 12월 만기를 앞두고 상암동의 투룸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을 지금은 임대 주고 계시는 상황인 건데 이걸 좀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지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상암동. 상암동, 네, 상암동 15-13. 15-14번지. 여기에 13번지. 13번지. 네네. 네, 15-13번지 이 투룸 다세대 주택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 봐도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네. 검색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여기 바로 네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앞에 여기가 네. 이제 15-13번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 다세대 투룸 빌라를 이제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 임대사업자가 다 끝나간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보유하신 지는 뭐 꽤 시간이 오래 되셨을 것 같아요. 네. 한 10년 정도 됐나요? 8년? 10년? 8년, 네. 네, 8년 만기죠? 정도 되나요? 네. 네네네. 가지고 계시는 동안 이제 좀 어땠습니까? 뭐 많이 오르셨어요? 아니면 아직 뭐 가격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됐는 상태인가요?
그렇게 반영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향후 네. 전망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계속 보유를 네.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향후 이제 뭐 한 8년 전으로 가기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빌라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과감하게 또 재개발을 향후에 또 염두에 두고 빌라를 투자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네. 시청자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용감하게 이렇게 남들은 다 아파트 할 때 빌라를 이렇게 또 투자를 과감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네. 용기에 제가 좀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요즘 예전에 뭐 한 10년 전에 아니면 8년, 7, 8년 뭐 단기간이라고 하면 이제 한 5년 전에도 이제 빌라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빌라 투자할 때 되게 뭐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 빌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가지고 계시는 빌라가 지금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단호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매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자, 이게 투자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단 어차피 뭐 빌라 투자는 재개발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재개발 빌라가 이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단계가 이제 거기가 구역이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근데 먼저 구역이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노후가 더 되어 가지고 나중에 구역이 지정되는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서울에 있는 뭐 우리는 어차피 서울에는 택지가 없어요. 개발할 수 있는 나대지가 없거든요. 네. 무조건 기존에 있는 주택을 허물고 재개발이라는 그 사업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 네. 지역들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 노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먼저 내가 같이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먼저 갔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아우 상대적으로 보니까 나는 안 오른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 쓰라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내 땅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재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입지가 얼만큼 좋으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판가름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때 투자할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예전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요 일대에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앞에 여기가 이제 우리 롯데 부지가 있죠. 이 네. 롯데 부지가 나중에 몰이 들어오고 뭐 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다. 그리고 여기 뭐 우리 수색역 인근 디지털 미디어 시티 쪽으로 해서 DMC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송 기업들 아니면 또 IT 기업들 이런 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롯데 부지가 지금 계속해서 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어요. 한 10년 동안.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올해 4월에 여기가 지구단위 구역 특별계획구역이 이제 수정 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가 그래요? 이제 네네. 당장 이제 내년이면 삽을 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아마 롯데몰이 완공이 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에 우리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DMC 쪽에. 네. 업무 시설이 네. 많은데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판매 시설들이 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에 우리가 이제 뭐 저녁도 좀 먹고 술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길을 대체했던 지역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갖고 계시는 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좀 상권은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롯데 부지가 이제 몰이 완공이 되죠. 그러면 이 롯데 부지가 완공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업무 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수요들이 다 이쪽으로, 상업 시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가시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네. 상대적으로 우리 상암동 인근에 있는 요 지역에 상권이 조금 축소가 되겠죠. 아무래도 네. 다 빨아당기니까 좀 축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럴 것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에 갖고 계시는 소유주분들이 이거 우리가 지금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상권 뭐 임대도 맞추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가지게 될 거고, 또 그런 말들이 점점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자,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그러면 우리도 차라리 여기에 이제 업무 시설, 판매 시설 있고 업무 시설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파트를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것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노후도는 어떠냐? 지금 제가 볼 때 일대를 한번 쭉 둘러봤었는데요. 보니까 네. 노후도는 제가 예전에 이쪽에 좀 근무를 해가지고 좀 알고 있거든요. 잘 압니다. 노후가 많이 네. 됐어요. 지금 20년 노후도는 한 70% 이상이 찼을 거고요. 30년 노후도는 한 2, 3년만 지나면 여기가 다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으로 다 거듭 찹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다가 여기 롯데가 들어와서 2030년도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한번 재개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아, 자, 네.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네, 우리 네, 여기 마포에 좋아요. 보면 지금 여기 주변으로 해서 다 지금 재개발한다고, 성산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포 역세권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들 재개발한다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네. 우리가 아직까지 상권이 조금 좋기도 하고 또 여기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 움직인 게 있지만 지금 이제 롯데부지가 이제 완공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향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당연히 재개발을 하려고 막 움직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워낙 좋은 게 바로 앞에 우리가 이게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바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 주변으로 해서 뭐가 가능하죠?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세권 재개발은 얼마나 좋으냐. 일반적으로 우리 주택들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용적률을 이종 일반 주거지역 250%까지밖에 못 받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면 아파트를 250채까지밖에 못 짓는단 말이에요. 네. 200명이 살고 있는데 250채 지으면 뭐 일반 분양 물량이 50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네. 역세권으로 지으면 여기 바로 앞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3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역세권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줘요.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서 준축으로 하면 500%까지 상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네네. 이 일대가 만약에 역세권 활성화로 간다라고 하면 800%까지도 상향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예전에는 250채밖에 못 짓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기는 800채까지 지을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 800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600세대가 그냥 남는 거 일반 물량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럼 사업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분담금도 적게 들어가고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상가 하나 받고 주택 하나 받고 그죠? 큰 거 갖고 계시는 분들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1+1 주택을 2개 갖고 갈 수 있고 아파트를 그러면 당연히 찬성으로 다 돌아서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역세권 재개발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동의사가 보통 보면 단독주택 원래 다가구 주택 아니면 상가 갖고 계시는 분들 반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찬성으로 돌아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그런 지역으로 될 것이고 이 일대의 상권이 조금 슬럼화가 되면서 재개발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니까 계속해서 보유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년만 지나보십시오. 5년만 지나보면 여기가 어떻게 돼 있을 거다라는 거는 저는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5년 동안만 일단 보유를 하시고 5년 뒤에도 아무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다시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팔고 나가서 어디 다른 거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눈물을 흘릴 것 같아. 아시겠죠? 아이고. 네, 제 너무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5년만 딱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다시 매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네, 제가 보기에 여기는 지금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네. 여기에 한번 투자를 고민하시라.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네, 왜 계속해서 가져가야 하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마음 편하게 보유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4427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DMC 한양 아파트 30평에 거주 중인데 고덕동으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3, 4억 정도 더 보태서 명일현대나 명일중앙 하이츠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서쪽에 사시는데 동쪽으로 이직을 하시게 되셨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얼마 전에 저 상담을 했었는데 좀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만 아파트가 좀 다릅니다. 자, 일단 마포구 쪽에 서대문구 쪽이죠. 여기에 지금 DMC 한양 아파트, DMC 한양 아파트 되게 좋아요. 앞으로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고 이제 재건축이 서서히 잘 진행이 될 겁니다. 앞쪽에 있는 성산 시형 아파트만 하더라도 재건축이 진행되니까 가격이 무진장하게 끼어 올랐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DMC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박탈감을 느끼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거주지를 여기 가지고 계시다가 여기 살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요 옆쪽으로 이제 강동구 고덕동으로 이직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편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갈아타기를 하면 어떨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시는 아파트가 명인한양하고 그리고 명인현대죠. 현대아파트하고 중앙하이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서울을 잠깐 이렇게 볼게요. 좀 보면 당연히 요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우리 서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쪽에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마포 옆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덕동은 우리 강동구 제일 오른쪽에 또 있습니다.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란 말이에요. 강남과 강북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이제 강북에서 강남으로 오는 겁니다. 고덕동이 아무래도 강동구가 제일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남입니다. 강남 4구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이 항상 비싸더라고요. 항상 비쌉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는 당연히 이거는 갈아타게 해야 됩니다. 왜? 여기가 이제
중급지라고 보죠. 중급지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상급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에서 상으로 옮기는 거는 갈아타기가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만약에 자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금 즉시라도 갈아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게요. 지금 고덕동에 명일 한양이랑 명일 현대랑 그리고 이제 중앙하이츠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중앙하이츠가 여기 있고요. 지금 명일 현대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두 아파트 모두 좀 소규모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홀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소규모의 아파트다. 세대 수가 한 200에서 300세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덕동 일대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이제 재건축이죠. 재자가 들어갑니다. 그죠? 재건축으로 들어가는데 요 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그리고 이제 DMC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대가 뭐 보통 10억에서 12억 선 요 정도 사이로 움직이고 있고 저 현대나 아니면 중앙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13억, 14억 뭐 요 정도 수준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3, 4억 정도 내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보태서 이제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좋습니다. 제가 요 두 아파트 중에서 어느 아파트를 하시든지 당연히 DMC 한양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상급지에 있는 거니까 갈아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조금 더 투자 쪽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투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거주는 좋습니다만 조금 투자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저 같은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DMC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죠. 위치하고 이런 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도 이제 상담하셨던 분이 이제 여기 디지털 미디어 시티 바로 여기 상암동 쪽에 계셨는데 제가 보유를 하라 그랬었죠. 자, 이유가 뭡니까? 바로 롯데 부지가 지금 이제 개발이 이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DMC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 인접 지역에 개발 호재 롯데몰이 들어오게 되면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일단 부동산 가치적인 측면에서 상승이 조금 일어날 겁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 인해 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는 자체적으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인데 아시겠지만 아래쪽에 있는 마포에 있는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하고 이제 사업이 착착 진행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DMC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연식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연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히 많이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좀 물려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재울이나 이때 지금 전부 다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향후 조만간 이제 신속 통합 계획도 있고 완공이 되어가는 단계로 있죠. 그러면 뉴타운이잖아요. 그리고 수색 증산 뉴타운이 또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증산 4구역, 증산 5구역 지금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하려고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대에 완전히 이제 아파트로 객변하게 될 텐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DMC 한양 아파트도 만약에 재건축이 돼서 신축 아파트로 탄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를 포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하는 아파트로 간다라고 하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먹고 안 먹고 다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재건축 아파트 DMC 한양 아파트는 그냥 보유하십시오.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사를 하면 꼭 이사를 해야지만 내가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매매를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를 보유를 하시되 전세를 주세요. 전세를 주십시오. 이 아파트를 DMC 한양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나도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을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저기 DMC 한양 아파트에서 강동구 고덕동으로 이사를 가십시오. 이사를 가시는데 매수해서 이렇게 갈아타지 마시고 그냥 전세 주고 이쪽을 전세로 들어가십시오. 전세로 뭐 중앙하이츠나 아니면 명일 현대 아파트나 이런데 아니면 좀 더 싼 아파트. 그죠? 내가 어차피 전세로 들어갈 집은 막 가격이 막 오르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기에 적당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주변에 내가 전세로 살기에 적당한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저라면 한 번 더 이 고덕동이 당연히 서대문구 쪽보다는 상급지라 그랬잖아요. 강남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나중에 우리 또 DMC 한양 아파트 분담금 내잖아요. 여기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분담금을 내고 신축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한 채 아파트는 DMC에 가지고 계시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고덕동이 왜 가격이 높죠? 왜 가격이 높습니까? 우리 지금 이직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마 여기 고덕 비즈밸리로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여기 이제 밸리가 생겼으니까 비즈밸리가 생겼으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셨을 거고 일자리가 늘어났죠. 여기 강동구 일대가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조금 좀 열악했어요. 그리고 일자리 강남으로 찾아가려고 하면 교통편이 좀 안 좋았어. 그죠? 5호선만 다니니까. 그런데 이제 지하철 9호선이 들어와가지고 강남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자, 그러면 요 일대에 가장 혜택을 받는 지역이 어딜까를 보니까 고덕 그라시움,
그라시움, 고덕, 아르테온 얘네들이 신축 아파트이기도 하고 또 여기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강남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일자리도 생겼고 이러니까 얘들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 26억이고 뭐 우리 아르테온 같은 경우에 23억, 24억 뭐 이렇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마포나 여기 강동구나 뭐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만큼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DMC 한양 아파트 팔고 이쪽으로 갈아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싼 아파트인 뭐 명일 현대나 아니면 중앙하이츠를 보셨을 텐데 이런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DMC는 DMC대로 오르기 때문에 그거로 시세 차익을 챙기시고 여기에다가 좀 집중을 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 일대에 보니까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여기가 지금 단독주택 부지들이 있거든요. 택지 개발했는 지구인데 여기가 단독주택 부지예요. 근데 단독주택 부지가 무조건 단독주택 부지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여기가 지금 40년 이상 된 주택들이 즐비하게 있거든요. 노후도가 제가 보기에는 한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이 일대가. 그래서 이쪽에다가 차라리 재개발 있죠. 재개발. 투자를 하나 해놓으십시오. 투자. 재개발 투자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빌라를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문제가 뭐냐면 빌라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금에 문제가 있어요. 취득세 특히나 취득세가 2주택이 되는 순간 남들보다 많이 내야 돼요. 8.4% 내야 되거든요. 1.1%가 아니고 8.4%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지역에 지금 이제 신축들이 하나씩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신축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축들이 보통 보면 이제 한 6억 정도 되는데 요 6억대 아마 구축도 마찬가지로 6억대입니다. 5억 후반에서 6억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구축보다는 신축하시는 게 낫거든요. 신축으로 6억 정도를 보시면 요거를 취득세에서 계산할 때 요 주택을 주택수에 제외를 시켜줘요. 그러면 당연히 1.1%로 그냥 취득세 내고 하나 취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간 투자금이 아까 지금 3억에서 4억 정도 플러스 해가지고 이사하신다고 하셨죠? 그거를 그냥 여기에다가 전세 끼고 투자를 해놓으세요. 딱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6억짜리 빌라를 하나 사가지고 나중에 이게 재개발이 잘 될 수 있잖아요. 재개발이 잘 되면 플러스 분담금 들어갈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10억이라고 그냥 생각해 놓으세요. 생각해 놓고 나중에 내가 그러면 16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가 되더라? 최소한 26억보다는 더 나가겠죠. 왜? 입지가 좋으니까. 입지 볼까요? 자, 고덕 그라시움 지금 26억이라고 그랬죠. 요 앞에 만약에 요 지역들 단독주택 부지들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마찬가지로 한강 보겠죠. 한강 보고 우리 또 비즈밸리 있죠. 일자리 바로 앞에 끼고 있고 또 여기 일자리 안 갖고 계시고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어떡합니까? 여기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고덕 비즈밸리 앞에 지하철 9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28년도 개통이거든요. 그럼 강남으로 바로 2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 지역의 아파트가 얼마가 될 것이냐. 30억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30억짜리 아파트를 16억을 투자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재개발을 투자를 하면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0억을 여기다가 분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분담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DMC 매도해가지고 차익으로 여기다가 분담금을 넣으면 내가 여기다가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갈아타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신축 최소한 여기 강동구에서는 가장 대장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라면 차라리 하나 더 재개발 빌라를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솔루션대로 움직이신다면 향후에 한 10년 뒤면 완전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세미나도 준비하고 제가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거주의 안전성만 생각하신다면 우선 상급지로의 이사기 때문에 찬성 의견을 드렸지만 조금 더 투자 가치에 무게를 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외에도 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좀 상급지로의 이사보다는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투자를 해보자라는 조언 드렸거든요. 잘 참고하셔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선택하신 후에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자,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지금 부산에서 5월 초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네. 서울에 애들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네. 정천동 쪽에 있는데 목사동이 재건축 재개발한다는 건 이제 동의서를 걷는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뭐 아파트를 하나 봐놨는데
전망이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제 아파트는 이미 매도는 하셨고, 그래서 예, 이 자금으로 서울의 재개발 지역에 좀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동의서가 좀 걷고 있는 지역,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셔서 목사동을 선택하신 건데 이게 재개발이 잘 될지 옳은 선택이 될지 한번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부산이시라고요? 예, 아니 부산에 있는 걸 팔았어요. 그걸 아파트 한 40년 갖고 있다가 재건축이 돼가지고 네네. 팔고 이제 애들이 그 등촌동에서 살고 있는데 그 목사동 쪽이 재건축할 그 재개발 한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애들 옆으로 갈까 싶어가지고요.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시기를 목사동에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예, 한 동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매물이 지금요. 아 그래요? 얼마에 나와 예, 예. 있어요? 59.5제곱미터인데 5억 9천에 나와 있어 지금요. 5억 9천에요. 예, 예. 자 그리고 그 지금 그러면 매수를 하면 우리 자녀분 명의로 매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지, 4명이라 할 겁니다. 우리 선생님은 지금 거주를 어디서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충북에 사는데 애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애들 옆으로 갈까 이거 그 싶어요.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아신가요? 아시나요? 예, 예. 토지거래 허가. 예, 예. 토지거래 허가는 뭡니까?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실거주 하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예, 제가 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나홀로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목사동에. 예, 예. 목사동의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동구 햇살 아파트라고 715-3번지래요. 715-3번지 예, 예. 동구 햇살. 동구 햇살 아파트. 예. 잘 뭐 모르겠어요. 한 동짜리. 나홀로 예. 아파트라 가지고. 예, 예. 네. 자 일단 햇살 아파트잖아요. 예, 예. 나홀로 아파트는 향후에 재건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겠지. 잘 안 되는 게 안 돼요. 예. 사업성이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네, 잘하면 이제 리모델링으로 가는 겁니다. 예. 자, 리모델링으로 가는데 나홀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한다라고 하면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만큼 이제 분담금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5억 9천을 가지고 목사동에 예. 나홀로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5억 9천을 이제 아파트에 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실거주도 또 하셔야 되고. 예. 자, 목사동에 나홀로 아파트, 재건축도 안 되는 아파트, 나중에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면 조금 오르는 나홀로 아파트를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 가지고 만약에 한 10억 정도 벌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 6억짜리 아파트가 16억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겠죠, 선생님. 예, 예. 그죠? 근데 제가 요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더 빠른 시간 안에 10억 이상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네. 자, 당연히 부산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건 좋습니다. 그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이 조금 더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좀 돈을 많이 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자녀분들이 더 베풀 수 있게, 자녀분들한테 더 많이 베풀 수 있게 제가 그 방법을 일러드리는 겁니다. 예. 자, 목사동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치가 그렇게 썩 빼어난 위치는 아니에요. 예. 목사동이라는 곳이. 자, 차라리 목이동을 보세요. 이동을. 목이동 쪽을. 예. 목이동에 보면 우리 염창역이라고 있습니다. 9호선. 예. 9호선 염창역이 있는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제 우리 서울에 재개발한다고 많은 구역들이 이렇게 막 점선으로 끄여져 있고 실선으로 끄여져 있고 막 이렇거든요. 예. 근데 여기 선이 끄여져 있는 곳들을 보면 여기가 이제 다 재개발한다고 막 그러는 곳들이거든요. 예.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예정지. 예, 예. 자, 요런 재개발 예정지가 보면 우리 재개발은 뭐예요? 아파트 투자하는 거예요? 빌라 투자하는 거예요? 빌라겠지. 빌라죠. 예. 빌라를 투자하는데 요 빌라 투자금이 보통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네, 2억에서 3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실제로 빌라는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투자. 예, 예. 자, 5억으로 아파트에 내가 꼭 굳이 살지 않아도 되는데 아파트를 하나 사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꼭 여기에 살아야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빌라를 가지고 2억 5천, 2억 5천씩 5억으로 투자를 2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2개를.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면 이
빌라 2억 5천, 2억 5천 투자했는 게 각각 얼마나 버는지 한번 볼까요?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 예. 2억 5천에 내가 투자를 하지만 실제 빌라의 가치는 한 5억 정도 할 겁니다. 예. 매매가는 한 5억 정도 할 거예요. 전세가 한 예. 2억 5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둘 다 5억씩 이렇게 두 개를 해놓잖아요. 그죠? 예. 빌라 두 개를 이렇게 투자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재개발이 진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한 10억 정도의 분담금이 발생을 할 거예요. 각각 10억씩. 지금 이거는 분담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 나는 총 투자금이 각각에 대해서 15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15억씩 들어가죠. 예. 그런데 이 목동에 만약에 여기에 한 2,000세대의 대단지의 아파트다라고 하면 30평대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한 2, 30억 하겠지. 네, 30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예. 하나당 30억이 되니까 15억의 차익이 생기죠. 예, 예. 또 나머지 이것도 15억의 차익이 생기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한 10년 뒤에 30억의 시세 차익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일 처음 말씀하셨던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하셨던 목 4동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6억짜리를 하나 사가지고 얘가 16억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10년 뒤면 10억 오를까요? 라고 하면 그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 우리 목 2동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30억을 버는 거는 그냥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얘가 이제 재개발이 이렇게 되려면 재개발이라는 게 실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렇죠. 목 2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개발 노후도를 만족을 했습니다. 노후도가 20년 기준, 모아타운 기준이거든요. 예.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0% 정도 돼요. 그러면 모아타운은 노후도가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50%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60% 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미 추진하시는 분들이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이 되면 여기가 뭐 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아주 좋은 입지예요. 염창역 바로 앞에 예. 예. 500m 반경 안에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 차라리 저라면 나홀로 아파트, 부산에 아파트 팔아가지고 서울에 나홀로 아파트 하나 사면 뭐해요. 차라리 어차피 서울에 우리가 아파트를 사거나 투자를 하는 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돈을 진짜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목 2동에 모아타운이라든지 재개발 구역에다가 투자를 두 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되시는가요? 예. 네,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명의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 명의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되죠? 하나는 시청자분 명의로 하시고 하나는 아드님 명의로 해놓으시면 오히려 예. 더 좋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도 나중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아드님도 나중에 근데 비과세를 우리 받을 수가 아들이 있고. 지금 아들이 집이 있어요. 집이 있으세요? 예, 예. 어디 등촌동 쪽에? 등촌동 그 아파트를 팔고 네. 목 3동에 빌라를 하나 샀거든 아들은요. 잘 샀네요. 네. 빌라 하나 더 투자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예. 둘 중에 더 많이 버는 거 비과세 받으면 되잖아요. 예.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투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목 4동의 나홀로 아파트를 보셨지만 조금만 지역을 옮겨서 목 2동 쪽으로 아파트가 아닌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에 좀 투자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우리 아드님과 다시 한번 고민 상담도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전에 어려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9251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일원동의 모아타운 구역 내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2억 정도 더 있어서 서울 재개발 투자를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재개발지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1주택 상황이신데 하나 더 투자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축하를 좀 드립니다. 자, 모아타운, 일원동에 모아타운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했네요. 지금 아마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많이 받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한 3, 40억 되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원동 워낙 위치가 좋다 보니까 나중에 아주 값진 아파트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일원동 일대가 뭐 지구단위 구역을 묶여가지고 개발이 안 된다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 험난한 길을 다 뚫고 나와서 지금 뭐 신속통합이니 모아타운이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그 험난한 시간 동안 가지고 계시면서 얼마나 속을 상했었겠어요. 근데 이게 다
보상받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만 보더라도 입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래도 이제 지금은 여기 투자하려면 시초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섣불리 이제 덤비기가 힘든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분은 안정적으로 예전부터 보유를 하셨으니까 참 축하를 드린다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하나 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2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다. 만약에 이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여기다가 하나 더 사두시면 참 좋았을 건데 그죠? 그 2억이 이제야 모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디 하나 더 투자를 하려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불안하신 거잖아요. 이제 5년 재당첨이 걸릴지 안 걸릴지 막 이런 것들이 불안하시잖아요. 아파트를 2개 다 갖고 가고 싶은데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정적으로 지금 일원동에 모아타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에 어떠한 재개발 형태의 투자를 한다 하시더라도 5년 재당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아타운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아타운은 뭐 신속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역세권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뭐 도심 복합을 투자하시거나 뭐 3080을 투자하시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내가 하나 더 투자를 하시면 두 채를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되겠죠.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모아타운하고 신속하고 아니면 모아타운하고 다른 형태의 재개발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또 모아타운은 좀 빠르잖아요. 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아파트가 설립되는 데까지 관리처분 인가 단계라는 거를 그냥 사업 시행인가로 안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한 3, 4년 이상은 축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단축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는 거 하나 하고 또 정통적인 재개발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모아타운 하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2억 정도 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 뭐 재개발 투자 정통적인 재개발 방식의 신속통합기획 하나 투자하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딱 2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라면 요즘 아주 뜨고 있는 지역 이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여기 구이동 있죠. 광진구의 구이동입니다. 구이동에 보면 아차산역이라고 있는데요. 이 아차산역 인근에 여기 지금 신속통합계획으로 구역이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 선정된 곳 같은 경우에는 선정되기 전에는 뭐 한 1억대 투자, 뭐 1억 후반 투자 뭐 이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3, 4억대 투자로 한 2억 이상이 다 뛰어버렸더라고요. 이게 이제 신속통합의 가장 큰 뭐 효과라고 하면 효과일 수도 있는데 신속통합은 이게 선정되기가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후보지들 중에서 내가 선택받는 거거든요. 선택받다 보니까 선택만 받으면 가격이 팍 뛰어버립니다. 특히나 입지가 좋은 것들이면 더 많이 뛰죠. 자, 그래서 이런 신속통합을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보다 조금 더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여기 이제 군자역 인근이거든요. 군자역 인근에. 요 군자역에 5호선이 지나고 7호선이 지납니다. 그래서 요 일대는 교통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 광진구 쪽 이 중곡동 일대가 여기가 이제 중곡동이거든요. 중곡동 일대가 뭐 우리 서울의 뭐 아파트 중위 가격 이런 거 보면 항상 여기가 되게 낮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없거든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나올 아파트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 일대가 이제 지금 많이 움직이고들 있어요. 위치는 워낙 좋습니다. 만약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거의 뭐 한 20억대 후반에서 30억대로 바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호선이 지나가고 5호선이 지나가고 이 노선이 왜 좋으냐 하면 7호선은 어디로 갑니까? 7호선은 바로 여기 조금만 살펴보시면 이렇게 해서 7호선이 바로 강남으로 들어가죠. 이 강남에 10분입니다. 10분이면 출발을 하는 곳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5호선은 뭐냐면 5호선은 이렇게 해서 5호선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종로 광화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한 2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이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종로, 그죠? 그리고 어디죠? 강남. 이렇게 두 군데잖아요. 입지가 워낙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 지금 아파트 가격을 보면 항상 주도를 하는 게 뭐죠? 한강은 떨어져 있으니까 한강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보자고요. 직장으로의 위치, 직주 근접. 그다음 또 뭡니까? 학군이죠, 학군. 학군을 보면 요 중곡동 일대가 바로 여기 초등학교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위에 보면 대원외고, 대원국제중, 대원고등학교 이렇게 대원 학원가가 있습니다. 대원 학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변으로 해서 또 학원들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통적으로 여기가 이제 주거지로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학군이 좋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일대가 예전에는 아무 재개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후저층 주거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쌌는데요. 지금 이제 하나씩 신속통합한다고 지금 뭐 구역이 지정이 되고 여기는 보니까 또 기획이 완료가 됐잖아요. 또 연번이 부여되고 주민들께서 이제 동의서를 거둬서 나도 아파트에 살고 싶다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한 2억이면 투자
투자가 가능해요. 2억이면 투자 가능하고 특히나 이제 좋은 지역은 여기 제가 보기에는 군자역 인근으로 해서 요 뒤쪽에 있죠. 요 뒤쪽에 우리 용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용마초등학교 인근이 되게 원래 사람들이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는 지역이었어요. 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지역에 요 연번 부여된 지역 있죠. 여기가 D2 구역이라고 합니다. D2 구역, D2 구역. 요 일대가 이제 극초기 단계, 이제 동에서 연번 받아가지고 이제 진구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이런동에 이제 1주택자입니다. 1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를 더 주택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취득세가 8.4%가 나오죠. 이게 이제 좀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살펴보시면 구축들 있죠. 구축들도 8.4% 안 내고 1.1%에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요 주택을 임대사업자를 내는 거죠. 임대사업자 내시면 1.1%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잘 살펴보시면 이게 또 신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신축. 요즘에는 신축이 참 찾기도 힘들고요. 이제 신축이 겁이 나갖고 못해요. 여기 만약에 신축이 있잖아요. 아직 안 지어지는 거 있으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또 못해.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가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기 만약에 신축이 있다면 그런 신축을 사시면 여기 또 주택수에 제외되거든요. 임대사업자 안 내더라도. 그러면 8.4%가 아니고 1.1%만 되고 내가 취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정통적인 재개발 신속통합계획, 만약에 여기도 보십시오. 구이동도 지금 구역 선정만 딱 돼도 후보지로 선정만 돼도 지금 2, 3억이 올라버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선정이 되면 당연히 올라버리겠죠. 요 일대가 다들 보면 우리 그 반지하 주택이 많습니다. 반지하 주택. 노후도는 한 65% 이상이 될 거고요. 반지하 주택이 많다 보니까 반지하 주택 많은 곳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일단 먼저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을 좀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오선 시장이 또 공약을 발표를 했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반지하 주택을 많이 없애겠다. 서울에 워낙 물난리가 많이 나면 반지하가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반지하가 많은 곳이 먼저 지정이 되거든요. 특히나 또 강북 지역이 또 먼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신속통합은 그래서 강남보다는 강북 쪽이 좀 강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중곡동도 강북이잖아요. 강북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해주시면 제가 감히 예상하건데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이면 여기가 후보지로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선정만 되더라도 한 몇 억씩 뛰어버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이미는 놓쳤어요. 우리 일원동 투자할 때 만약에 이 지역에 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추진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덜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여기다 하나 투자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볼 것이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여기 서울 대공원 있죠. 어린이 대공원. 여기 바로 보면 아파트가 지어지면 바로 대공원을 앞마당처럼 내려다보는 그런 지역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지금 중곡동 제가 볼 때는 아주 빛이 반짝반짝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또 세미나에 오시면 또 중곡동 제가 또 상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에 한번 고민하는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한번 중곡동에 한번 점을 한번 찍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주택 상황에서 세테크까지 고려하는 투자 방안을 우선 일러드렸고요. 광진구 중곡동 쪽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임장도 한번 다녀오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0723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6년 전에 효창공원 앞에 역세권 시프트에 투자를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매도하고 재개발 추진 지역에 다시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 보유 중인 다세대 주택을 매도하면 약 10억 정도가 남습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역시 해본 분들이 또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소장님. 네, 참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효창공원 앞역 역세권 시프트죠. 이게 한 2021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지금 구역이 지정이 됐죠. 여기 쌍두마차였습니다. 원효로 일가하고 효창공원 앞역하고 요 일대가 역세권 재개발로 원래는 역세권 재개발이 이렇게 크게 아주 넓은 지역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아마 두 지역 모두 한 3,000세대 이상, 3,500세대 가까이 각각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역세권 재개발이 면적이 되게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을 수가 없어요. 뭐 800세대에서 한 1000세대 정도까지밖에 못 짓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예전에 추진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받아가지고 지금 정부구역 지정했는 단계까지 왔다. 그리고 한 6년 전에 투자를 하셨다 그러는데 2020년도 투자를 하셨으면 아마 4억대 빌라를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투자하셨으면 지금 거의 한 10억 가까이 벌었겠다. 그죠? 지금 여기가 뭐 양쪽 지역 모두 12억에서 13억 정도 투룸 기준입니다. 이렇게 아마 차익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 정도 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과세까지 그때 받을 수 있으면, 만약에 거주를 하셨으면 비과세까지 받아가지고 이거 온전하게 그 시세 차익을 다 챙겨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두 군데 1, 2 정도로 나눠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할지 앞으로 더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면 더 보유를 할지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이제 12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만약에 분담금이 들어갔을 때 뭐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가 아파트 뭐 어차피 우리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30평대도 배정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억 정도 들여가지고 여기 아파트가 지어지면 뭐 최소한 30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8억의 피가 더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가격이 이제 계속해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8억에서 피가 더 알파로 붙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피가 좀 올라가는 편인데 그러면 이제 내가 계속해서 보유한다면 최악의 조건일 때 8억 정도는 더 벌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고 가는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 투자를 해서 좀 더 버는 것이 나을 것인가. 중수 같은 경우면 그냥 계속해서 보유하라라고 의견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상대적으로 고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지금 매도할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매도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죠. 용산, 그 누구나 용산을 원합니다. 그죠? 재개발을 좀 얘기를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 용산 집중을 많이 하실 거예요. 보면 항상 용산을 얘기하면 항상 그 문의도 많이 들어와요. 보통. 자, 이 용산에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보유 안 하고 팔면 손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용산보다 더 좋은 입지가 어디죠? 용산보다 더 좋은 입지? 자, 용산보다 더 좋은 입지는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이 제 아무리 개발이 많이 되고 아무리 좋은 지역으로 거듭난다 하더라도 강남 일대를 더 능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용산에 여기에 매도를 하시고요. 저는 강남으로 이 두 군데로 두 개로 분산을 해서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산 투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건 말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자, 만약에 재개발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또 그런 지역입니다. 예전에 효창공원도 또 원효로 일가도 재개발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우리 시청자분 투자를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강남도 재개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입지를 믿으십시오. 그 입지가 정말 개발이 되어야 하는 입지라고 하면 개발 압력이 계속해서 찬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재개발이 됩니다. 효창공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예전에 그랬어요.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당대에는 용산은 재개발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남도 그렇습니다. 당대에는 재개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기도 노후도가 다 찾는 지역들은 재개발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과감하게 효창공원을 정리를 하시고 노년 이쪽 반포 1동 있죠. 반포 1동 여기다가 꼭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여기 지금 아니면 또 역삼도 괜찮습니다. 또 삼전동 있죠. 삼전동. 요 일대가 지금 잠실 본동하고 삼전동하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간도심 복합개발이라고 해서 서울시의 운영 기준이 이제 6월 달에 운영 기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아마 서울시에서 또 공모도 받을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도 신탁사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가지고 아마 주민 제한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 삼전동이나 잠실동이나 있죠. 요 두 군데가 도심 복합의 요건들을 다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일대가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아요. 지금이 딱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군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반포 1동하고 그리고 삼전동이나 잠실 본동 요 일대에 효창동에 있는 거를 두 개를 분산을 해가지고 둘 다 투자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 정도 금액이 되니까 여기에 투자해 놓으시면 나중에 8억을 벌 것이냐. 여기에 두 군데 투자하면요. 얼마 정도 벌까요? 제가 볼 때는 한 50억 이상은 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놓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솔루션을 드렸으니까 이대로 한번 실행을 옮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수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우선 생각하셨던 방향 그대로 한 번쯤은 매도하고 강남 3구에 두 개의 투자를 좀 나눠서 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무료 상담 전화 통해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그리고 특히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시간 안 되셨던 분들은 오늘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소개 부탁드려요. 수장님. 네, 도시계획기술사가 강의하는 재개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1시에 저희 차원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꼭 오시기 바라겠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남들이 몰라주는 지역들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고 투자하시면 나중에 시세 차익이 더 크겠죠. 그런데 입지까지 좋다면 이런 지역들을 알짜배기로 고르셔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 오셔가지고 그 설명만 듣고 내가 그 지역 인정만 해보시더라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꼭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건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저 물건을 또 투자를 한번 경험을 해보겠다 하시면 그런 물건들 투자하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현장에도 있고 현장에 만약에 찾을 수 없다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찾아드리는 게 또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가 또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드릴 거니까 꼭 오셔서 세미나 들으시고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